선아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지 벌써 3년 차가 되어가고 있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학부모 상담 시즌이 되면 더 이상한 피로가 온몸을 짓눌렀다. 교실 안에서는 늘 차분한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했지만 상담이 끝난 뒤에는 머릿속이 쿵쿵 울리며 고요한 어지러움이 찾아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학부모들과의 긴 대화가 이어졌고 아이들의 적응 문제, 수업 집중력, 친구 관계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며 신중하게 말을 골라야 했다. 퇴근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지만 교무실을 빠져나오며 선아는 문득 조용한 길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정해진 길 대신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발을 돌렸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시간을 낭비하는 우회일 수 있었지만 선아에게는 생각을 비우고 숨을 정돈할 수 있는 여유였다. 발길이 멈춘 곳은 사람들이 가끔씩 머무는 작은 통로였다. 피곤한 얼굴로 걷는 직장인들, 배달을 마치고 쉬고 있는 청년들, 조용히 통화를 하는 누군가의 실루엣.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은 아무 의미 없는 배경처럼 느껴졌지만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위로가 되었다. 이따금은 이름을 부르거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필요했다. 그때 시야의 가장자리에 작고 흐릿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쓰레기나 낙엽처럼 보여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다시 한번 시선이 스쳤을 때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크기의 조그만 존재가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 갈색빛 털이 엉켜 있었고 몸 전체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마치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데 갈 곳이 없다는 듯이 혹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는 듯이 그것은 유기견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길을 잃은 동물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작은 개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갔다가도 다시 물러나기를 반복했다. 얼굴을 들이밀며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어떤 이는 스쳐 지나갔고 어떤 이는 아예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것은 소리 없는 비명처럼 느껴졌다. 짧고 불규칙한 움직임 속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그 눈빛은 이유를 묻지 않고 지나칠 수 없게 만들었다. 선아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삶은 선아에게 현실감 없는 그림이었다. 자취방, 불규칙한 일정, 책임져야 할 학생들. 그런 그녀가 그 조그만 생명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는 감정적인 충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퍼져나갔다. 오래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눈빛이었다. 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울음을 삼키며 선아를 바라보던 그 순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속울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눈동자만으로 말하던 그 아이와 닮아 있었다. 선아는 그 조그만 생물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에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여기저기 사람들을 따라다녔다. 하지만 점점 더 절망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눈빛도 점차 흐려졌다. 마치 스스로가 투명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존재처럼 이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강아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눈이 선아를 포착하자 몸 전체가 얼어붙은 듯 굳어졌다. 그리고는 갑작스럽게 선아 쪽으로 달려왔다. 예상 밖의 행동이었다. 강아지는 흥분하거나 장난치듯이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 그 움직임에는 긴박함과 불안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절박한 감정이었다. 그것은 구원을 바라기보다 마지막 시도에 가까웠다. 선아는 가만히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자신이 이 생명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해도 되는 것인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뒷걸음치지 않았다. 강아지는 가까이 다가와 선아 앞에 섰고 한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둘 사이에는 말 없는 대화가 흐르고 있었다. 피곤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불쑥 마주한 존재가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 같은 것이 스며들었다.
강아지의 털은 더럽고 엉켜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눈에 들어온 것은 눈동자였다. 지나치게 크고 깊은 눈이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공포, 혼란, 고통, 그리고 그 너머의 무언가였다. 그 눈은 단순한 유기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학대를 겪은 존재의 눈이었다.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위협이 될까 두려워하며 몸을 줄이고 감정을 감추는 방법을 배운 눈이었다. 선아는 한숨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어떤 책임감에 가까웠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책임. 강아지는 선아 앞에 한참을 머물다가 갑자기 뒷걸음질 쳤다.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작은 캔을 건드렸고 그 소리에 놀라 날뛰듯 다시 멀어졌다. 선아는 따라가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조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려 애쓰는 것보다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다려지길 바란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녀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조그만 간식을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남겨둔 빵 조각이었다. 손에 들고 땅바닥에 살짝 놓았다. 특별한 의도도 없었고 계산된 행동도 아니었다. 그저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덜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생명은 서로의 침묵을 공유하며 아주 천천히,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선아는 손에 남아있던 빵 조각을 조심스럽게 하나 더 꺼내어 바닥에 올려두었다. 강아지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한 채 선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며 경계심과 갈망이 뒤섞여 있었다. 선아는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단지 눈빛으로만 기다리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났고 강아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한 발, 또 한 발 경직된 움직임이었지만 후퇴하지 않았다. 결국 앞발이 빵 조각에 닿았고 빠르게 물고는 다시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멀리 도망치지 않았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아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다. 강아지는 그 자리에 앉아 다시 그녀를 바라봤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준서라는 이름을 눌렀다. 벨이 울리는 동안 그녀는 강아지를 계속 바라봤다. 통화 연결음이 멈추자마자 그녀는 짧게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금 여기 있다고. 전화를 끊은 후에도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가까이 오지 않았지만 달아나지도 않았다. 그 사이를 유지하며 선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판단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사람을 믿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 그 눈빛이 너무나 복잡해서 선아는 괜히 숨을 한 번 삼켰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작은 텀블러를 꺼내 뚜껑을 열었다. 차가운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다가왔다. 얼마 후 한 남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익숙한 걸음이었다. 선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준서는 그녀의 눈빛을 읽고 말없이 멈춰섰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종이 상자를 꺼내어 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내부에는 얇은 담요가 깔려 있었다. 준서는 시선을 강아지에게 고정시킨 채 한 발짝 물러났다. 선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그 다음 단계를 시도할 때였다. 선아는 세 번째 빵 조각을 꺼냈다. 이번엔 종이 상자 안쪽으로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본 뒤 천천히 앞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결정을 다시 꺼내어 확인하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결국 강아지는 상자 가까이 다가갔다. 냄새를 맡고 주위를 살폈다.
선아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긴장한 채 숨을 죽이며 강아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봤다. 그리고 마침내 강아지는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단지 발 하나만을 내디딘 것도 아니었다. 몸 전체를 안으로 옮기고 조심스럽게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선아는 몸이 얼어붙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벅찬 감정이 올라왔지만 억지로 삼켰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이 중요했다. 준서는 선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응답하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강아지가 상자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했다. 몇 분이 흘렀고 강아지는 상자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담요에 턱을 얹은 채 눈을 감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경계하는 움직임도 줄어들었다. 선아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다. 준서는 상자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강아지가 깜짝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상자는 약간 기울어졌지만 강아지는 그대로 있었다. 선아는 옆에서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순간 준서는 상자를 품에 안고 일어섰다. 움직임은 부드럽고 신중했다. 상자 안의 강아지는 놀라지 않고 몸을 웅크린 채 가만히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걸었다. 도로를 건너고 골목을 지나 아파트 입구까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상자 안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선아는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이 아이, 집에 데려갈게 보내지 않은 채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마음속에서는 수백 가지 질문이 맴돌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지금 당장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집에 도착한 후 선아는 거실 가운데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조명이 어둡고 조용한 공간에서 강아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선아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상자 가까이에 앉았다. 숨을 크게 쉬고 상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쪽에서는 두 눈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보였다. 바로 도망치지 않는 눈이었다. 준서는 조용히 주변을 정리했다. 물그릇과 간식, 담요, 작은 방석 등을 준비했다. 그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선아 역시 침묵을 유지한 채 조심스럽게 상자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불안과 책임감, 두려움과 희망.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었다. 이 아이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 강아지는 상자 안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작은 몸짓이지만 그것은 의미 있었다. 상자 밖으로 나갈 의사가 있다는 신호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다친 마음은 아니라는 증거였다. 선아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접촉하지 않았지만 손끝의 체온이 공기 중에 머물렀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조용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음악도 없었다. 대신 세 사람 사이에는 아주 작은 숨소리와 조용한 안도의 기운이 흘렀다. 선아는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 누군가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계획된 것도 준비된 것도 아니었다. 단지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침묵, 그리고 한 번의 선택이 만든 시작이었다. 그 밤 선아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강아지는 여전히 상자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어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아직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아는 밤이 깊어지는 동안 거의 같은 자세로 머물렀다. 상자와 자신 사이의 거리는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고 그 거리 자체가 일종의 약속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강아지는 상자 안에서 몸을 낮춘 채 눈만으로 주변을 확인하고 있었다.
긴장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완전히 다친 상태도 아니었다. 선아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아이들을 오래 지켜봐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변화였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소리들이 더 줄어들었다. 냉장고의 미세한 작동음, 건물 어딘가에서 전해지는 낮은 진동, 그리고 세 사람의 숨결. 그 단조로운 흐름 속에서 강아지의 눈빛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담아내고 있었다.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계산과 기억, 그리고 예측. 선아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길을 잃은 존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견뎌온 존재였다. 그때 집 밖에서 갑작스럽게 커진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개의 목소리가 겹쳐진 소리였다. 웃음과 거친 억양이 섞인 통제되지 않은 소리. 그 순간 상자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강아지의 눈동자가 급격히 변했다. 방금 전까지 선아를 향해 있던 시선이 순식간에 다른 곳을 향했다. 선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마치 눈앞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강아지의 상태는 이전과 분명히 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반응이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 다시 놓였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다. 기억이 먼저 몸을 지배하는 순간. 선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준서 역시 상황을 인지했지만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둘은 동시에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판단. 강아지는 더 이상 상자의 안쪽만을 의식하지 않았다. 자신이 놓인 공간 전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눈은 선아를 향해 있었지만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선아가 아니었다. 과거의 장면, 과거의 공기, 과거의 감정. 선아는 그 눈빛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었다. 교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굳어버린 아이의 눈에서. 소리를 듣는 순간 현재를 잃어버리는 아이의 얼굴에서. 그와 똑같았다. 선아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공간 자체로 전달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 노력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강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는, 멈출 수 없는 눈물. 감정이 넘쳐 흘러 통제되지 않는 상태. 그것은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항복의 신호처럼 보였다. 그 모습 앞에서 선아의 마음속에 차오르던 감정은 분노였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였지만 대상은 명확하지 않았다.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모든 과정, 모든 손길, 모든 무시와 방치에 대한 분노였다. 동시에 무력감도 함께 밀려왔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선아를 괴롭혔다. 아무리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다뤄왔다 해도 이 공포의 깊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도 강아지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긴장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선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 준서와 눈을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 아이는 겁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 학습된 반응을 가지고 있었다. 반복된 경험 끝에 몸에 새겨진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었다. 선아는 시선을 천천히 다른 곳으로 옮겼다. 직접적인 시선이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꺼내기 시작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과 호흡은 부드러워졌다. 교실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킬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다. 특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리듬과 안정감을 전하기 위한 태도. 강아지는 그 변화를 아주 미세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눈동자의 초점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었지만 완전히 자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었다. 선아는 그 미묘한 회복의 징후를 놓치지 않았다. 조급해하지 않았다. 지금은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아이에게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였다. 공기가 조금 덜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까지, 기억이 현재를 덮지 않을 때까지. 선아는 그 시간을 함께 견뎠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곁에 있음을 증명했다. 준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간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이 침묵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다. 마침내 강아지의 눈물이 잦아들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넘쳐 흐르지는 않았다. 숨결도 조금씩 안정되었다. 여전히 긴장은 남아있었지만 극단적인 공포 상태에서는 벗어난 듯 보였다. 선아는 그제야 아주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의 고비는 넘긴 셈이었다. 선아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회복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순간, 이 아이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선아는 처음으로 이 아이의 과거를 상상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러나 그 상상은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하나의 감정으로만 남았다. 외면당함, 반복된 공포, 그리고 배운 침묵. 선아는 그 감정을 마음속에 담았다.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위해서였다. 모든 회복은 이해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아지는 여전히 상자 근처에 머물렀다. 완전히 안정을 찾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붕괴 상태는 아니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결심했다. 이 아이에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대신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 결심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굳어졌다. 그리고 그 태도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시간의 기반이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선아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일상의 모든 소음을 줄였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심지어 가습기를 켜는 버튼 소리조차 작게 나도록 신경 썼다. 강아지는 상자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밤사이 자세가 조금 바뀌어 있었다. 여전히 상자 구석에 몸을 붙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전날처럼 얼어붙은 상태는 아니었다. 선아는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물과 작은 사과 조각을 상자 근처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가방을 맨 선아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몇 초간 망설인 끝에 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퇴근 후 잠깐 들러줄 수 있냐고. 그가 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쉬울 것 같았다. 메시지를 보내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선아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상자 안의 강아지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무서워서 숨는 눈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믿는 눈도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보는 눈이. 선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학교에서는 늘 그렇듯 바빴다. 수업, 회의, 학부모 통화. 그 속에서도 선아의 마음 한쪽은 늘 집에 있었다. 강아지는 잘 있을까? 물은 마셨을까? 사과는 건드렸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선아는 자신의 도시락에서 작은 치즈 조각을 남겼다. 평소에는 다 먹었을 양이지만 오늘은 강아지를 위해 남겼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하루의 중심이 되는 느낌이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수업을 이끌며 머릿속은 늘 강아지 곁을 맴돌았다. 퇴근 후 서둘러 집에 도착했을 때 선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혹시 모를 낯선 상황에 대비해 신중하게 한 발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거실은 변함없이 조용했다.
강아지는 여전히 상자 안에 있었고 사과 조각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먹은 것인지 건드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달라졌다. 선아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상자 가까이에 다가갔다. 물그릇은 반쯤 비어 있었고 강아지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그날 저녁 준서가 도착했다. 손에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담요 하나, 간식 몇 개, 그리고 접이식 플라스틱 박스. 임시 이동용으로 쓰기 좋은 크기였다. 그는 말없이 선아에게 봉투를 건넸고 선아는 고맙다는 말을 눈빛으로 대신했다. 둘은 함께 조심스럽게 거실을 정리했다. 상자 주변은 손대지 않았고 대신 이동 박스를 벽 쪽에 두었다. 문을 열어둔 채 안쪽에 담요를 깔고 그 위에 치즈 조각을 하나 올려두었다. 강아지는 이동 박스를 바라봤다. 냄새가 났을 것이다. 평소에는 반응이 없었을 법한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상자 안에서 목을 빼고 바깥을 살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상자 밖으로 나왔다. 선아와 준서는 그 순간 숨을 죽였다. 단 한 발이라도 내디딘다면 그것은 시작이라는 의미였다. 강아지는 상자와 박스 사이의 공간을 신중하게 건넜다. 코를 움직이며 냄새를 확인하고 몇 번 망설이다가 결국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치즈를 물고 다시 빠져나왔다. 이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짧은 시간에 깃든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준서는 박스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물러났다. 강아지는 박스 앞에 앉아 치즈를 먹었다. 작은 턱 움직임이 느껴졌다. 거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그 생명의 조심스러운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후 몇 번의 시도가 더 있었다. 선아는 작은 조각들을 조금씩 가까운 위치에 놓아보았고 강아지는 처음보다 훨씬 덜 망설이며 다가왔다. 점차 그녀의 손 근처까지도 접근했다. 치즈를 물고 돌아가던 길에서 문득 멈춰서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도 있었다. 그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겁먹은 눈이 아니라 판단하려는 눈 손끝을 스치듯 지나간 젖은 코끝이 선아에게는 아주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선아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준서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을 때까지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쁨, 놀라움, 벅참. 그 모든 감정이 너무 크고 조심스러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강아지는 다시 상자로 돌아갔지만 이번에는 등을 돌리지 않고 고개를 선아 쪽으로 둔 채 앉아 있었다.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선아는 오래도록 거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이불을 깔고 누운 채 강아지가 잠든 모습을 바라봤다. 거실 조명이 낮게 깔린 상태에서 그녀는 그 조그만 생명체의 몸짓을 관찰했다. 규칙적인 숨결, 이따금 움찔하는 귀,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꼬리.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 존재가 이 집안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아는 마음이 무너질 듯 따뜻해졌다. 강아지의 이름은 아직 없었다. 선아는 그것마저도 조심스러웠다.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생긴다. 책임이 생기고 연결이 생긴다. 그녀는 그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름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알아챘다. 아직 입 밖으로 꺼낼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름 없는 존재에게 마음이 닿았고 그 마음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이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으로 옮길 용기. 그 용기를 행동으로 보여주기까지는 선아에게도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섭지는 않았다. 이 아이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가오는 발걸음, 조심스레 스친 코끝. 그것이 모든 걸 바꾸고 있었다. 선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며칠이 지났다.
선아는 매일 아침과 저녁 작은 간식과 깨끗한 물을 준비했다. 강아지는 여전히 낯선 기척에는 움찔했지만 선아의 동선에는 조금씩 익숙해졌다. 준서도 이틀에 한 번씩 들러 필요한 물품을 채워주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그들은 서로 눈빛으로만 대화했다. 함부로 결론을 내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회복이란 단어를 쉽게 입에 올리지 않으려 했다. 무엇이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어가고 있었다. 이름은 여전히 붙이지 않았다. 선아는 속으로는 담이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그 말이 소리로 나오는 순간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담이는 이제 상자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거실을 탐색하고 특정 공간에 오래 머무르기도 했다. 가구 틈새나 커튼 뒤 같은 곳이 아니었다. 거실 중앙, 물그릇 근처, 혹은 담요 위였다. 그것은 변화였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았고 완전히 긴장을 풀지는 않았지만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하루는 선아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담이가 상자 밖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담이는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눈으로 쫓았다. 선아는 천천히 손을 뻗어 간단한 간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두고 앉았다. 담이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그 간식을 먹었다. 손이 아닌 바닥에서,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어제 먹다 남긴 치즈를 잘라 작은 조각으로 만들었다. 담이의 그릇 옆에 놓고 별다른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퇴근 후 돌아왔을 때 그 조각은 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선아는 담이가 담요 위에서 자리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리하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그저 거리를 좁히지 않은 채 말없이 있었다. 담이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다시 자리를 잡았다. 그것이 답이었다. 며칠 뒤, 준서가 다시 집에 왔다. 그는 항상 같은 톤으로 인사를 했고 담이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선아가 부엌에서 물을 따를 때 준서는 거실 구석에 앉아 담이를 지켜봤다. 담이는 준서를 향해 고개를 들었고 단 한 번 짧게 눈을 마주쳤다. 놀라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 준서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승인이 아닌 허락이었고 강요 없이 주어진 단서였다. 그날 밤, 선아는 침대 대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담이는 담요 위에 누워 있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조명이 꺼진 뒤에도 선아는 잠들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는 침대 쪽이 아니라 소파 쪽으로 향했다. 담이는 소파 옆에 멈춰 섰다. 선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짧은 거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담이는 소파 옆에 머물렀고 그 자리에 조용히 누웠다. 아주 가까운 거리. 처음으로 다가온 거리의 다음 날, 선아는 더 이상 이름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 담이라는 이름은 소리 내지 않아도 이미 그녀의 마음 안에 오래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부르면 담이는 귀를 움직였다. 반응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이후로 선아는 하루에 한두 번 짧게 이름을 불렀다. 담이는 처음엔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천천히 그 이름을 알아듣기 시작했다. 주말이 되자 선아와 준서는 상의 끝에 담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가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외출이 담이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지만 건강검진은 피할 수 없었다. 이동 가방을 꺼내자 담이는 한참을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구석으로 숨어버렸겠지만 이번에는 담요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선아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간식 하나를 안에 넣었다. 몇 분의 침묵 후 담이는 천천히 몸을 움직여 가방 안으로 들어갔다. 병원 대기실은 조용했지만 낯선 냄새와 소리로 가득했다. 선아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담이를 토닥이지 않았다. 대신 짧게 이름을 불렀다. 담이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수의사가 다가왔다. 그는 무리하게 다미를 만지지 않았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필요한 도구를 준비했다. 선아는 다미를 조심스럽게 진료대에 올려놓았고 수의사는 시선을 낮춰 다미와 눈을 맞췄다. 진찰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영양 상태는 불균형했고 체중도 많이 줄어 있었지만 치명적인 질병은 없었다. 다만 갈비뼈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있었고 털 아래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수의사는 조용히 설명했다. 과거에 외부 충격을 받은 흔적이며 장시간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 설명을 들으며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보다 무거운 감정이 가슴을 눌렀다. 검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미는 조용했다. 이동 가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지만 진료대 위에서처럼 굳어있지는 않았다. 선아는 조용히 걷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준서가 옆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이제 이 아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 해. 그 말에는 질문이 담겨 있지 않았다. 선언에 가까운 문장이었다. 집에 돌아온 뒤 다미는 담요 위로 곧장 걸어가 몸을 말았다. 선아는 물과 사료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다미는 고개를 돌렸고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다치지도 않았다. 아주 작게, 아주 천천히 믿음이 생기고 있었다. 그 믿음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시간을 쌓고 조용히 옆에 머무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선아는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미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선아는 병원 진료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밤 오랫동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검색창에 유기견 보호 중 잃어버린 진돗개 같은 문구를 입력하고 몇몇 지역 커뮤니티와 SNS 페이지를 찾았다. 다미를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다미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는 혹시 다미를 정말 애타게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가능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감도 자리하고 있었다. 준서와 상의한 끝에 두 사람은 사진 없이 게시글을 올리기로 했다. 글에는 성별, 추정 나이, 품종, 발견 장소, 그리고 특이사항을 기재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갈비뼈의 비정상적인 굴곡, 복부의 흉터 위치, 다리 안쪽에 털 빠짐 같은 구체적인 외형 특징을 담았다. 사진이 없다는 점에서 반응이 적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 역시 다미를 위한 조치였다. 정말 잃어버린 주인이 있다면 사진 없이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단지 새로 키우고 싶어서 찾는 이라면 접근이 어려울 터였다. 게시글을 올리고 며칠이 지나자 몇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대부분은 혹시 이 아이인가요? 라며 사진을 첨부하거나 어설픈 설명만 남긴 채 연락처를 남겼다. 선아는 모든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중 3건은 빠르게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색깔부터 달랐고 어떤 이는 성별조차 맞지 않았다. 어떤 메시지는 너무 막연했고 오히려 이 아이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것 같은 표현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중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남성이었고 말투는 무뚝뚝하고 짧았다. 진돗개 찾고 있는데 그쪽에 있다면서요. 선아는 상대가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게시글을 봤다고 했고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았다. 선아가 개의 특징을 묻자 그는 대답을 회피했다. 그냥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소 알려줘요. 직접 확인하러 갈게요. 선아는 그 말에 차분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 사진 없이 올린 이유를 설명하고 신중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불쾌하다는 듯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며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선아는 휴대폰을 오래 붙들고 있었다. 손끝이 식었고 마음도 무거웠다. 만약 그가 정말 다미의 원래 주인이라면 왜 그렇게 성에 없는 반응을 보였을까? 다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미의 이름이나 특성, 성격,
함께했던 기억의 단서 하나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확인하겠다는 집착과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의 짜증. 선아는 그 대화 이후 다미를 다시 처음 봤던 그날의 눈빛이 떠올랐다. 공포와 절망,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체념. 준서는 그녀의 생각을 듣고 난 후 담담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라면 다미가 반응하겠지?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다음 날 커뮤니티 게시글 중 일부를 삭제했다. 남겨둔 글에는 확인 절차를 강조하는 문구를 덧붙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더 이상 아무에게나 다미를 노출하지 않겠다고. 지금부터는 보호자라는 책임으로 다가가겠다고. 며칠 후 다미는 작은 변화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낮 시간 동안 스스로 상자에서 나와 거실을 서성였고 선아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근처까지 다가왔다. 아직 손길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거리감은 확실히 줄어들고 있었다. 선아는 일정한 시간에 간식을 주었고 항상 같은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다미는 그 이름에 반응했다. 부드럽고 낮게 불릴 때면 귀를 움직였고 때로는 고개를 들어 시선을 맞췄다. 어느 날 선아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작은 하늘색 목줄을 샀다. 두껍지 않고 부드러운 재질로 자극이 적은 것이었다. 아직 다미에게 바로 채울 생각은 없었지만 준비해두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고 다미의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 두었다. 다미는 목줄을 바라보았고 냄새를 맡으려 다가갔다. 선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목줄을 코끝으로 밀어보았다. 그것은 처음 보는 물건에 대한 경계이기도 했고 동시에 관심이었다. 이 며칠에 걸쳐 선아는 목줄을 다미 근처에 두었고 때로는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보여주었다. 다미는 점점 거부감을 줄였다. 어느 저녁 간식을 손에 들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목줄을 펼쳐 들었다. 다미는 잠시 멈춰섰고 선아는 말을 걸지 않고 기다렸다. 그러다 다미는 천천히 다가와 간식을 입에 물었다. 목줄이 어깨에 살짝 닿았지만 다미는 놀라지 않았다. 그 순간 선아는 아주 조심스럽게 목줄을 펼치고 손에 걸쳐 그대로 두었다. 다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다미는 스스로 목을 들이밀었다. 아주 작고 천천히 마치 그 행위가 모든 기억과 싸우는 듯한 속도였다. 선아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목줄의 고리를 천천히 고정했다. 딸깍 하는 작고 조용한 소리가 났을 때 다미는 눈을 깜빡였지만 뛰어오르거나 숨지 않았다. 그것은 선아에게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장치의 고정이 아니라 두 생명 사이의 신뢰가 하나 더 쌓였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날 밤 선아는 다미의 물 그릇 옆에 앉아 다미가 걸친 목줄을 천천히 만져보았다. 다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약간의 긴장감은 있었지만 이전처럼 떨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선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말은 다미를 향한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물음이었다. 다미는 조용히 눈을 마주쳤고 몸을 돌려 담요 위로 올라갔다. 그 뒤를 따라 선아도 조용히 불을 끄고 옆에 누웠다. 목줄은 여전히 다미의 목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다. 선택의 결과였다. 신뢰의 증거였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삶의 첫 골이었다. 목줄을 채운 다음 날부터 다미는 선아의 집안을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고 느린 발걸음이었지만 방향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정해진 곳에만 머물렀고 조금만 낯선 소리가 들려도 즉시 숨었지만 이제는 작은 소리에 놀라긴 해도 도망치지 않았다. 목줄은 여전히 그녀의 목에 있었고 선아는 그것을 억지로 벗기지 않았다. 그것이 다미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를 바랐다. 하루는 새벽에 비가 내렸다. 선아는 창밖 소리에 눈을 떴고 옆에 놓인 작은 매트에 다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어두운 조명 아래 다미는 현관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깥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듯 했다. 선아는 멀리서 조용히 앉았고 다미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 밤은 둘 사이에 특별한 말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미는 선아가 부르는 이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산책은 그 다음 주에 시도되었다. 선아는 새벽 시간이면 사람들이 적고 소리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다미는 문 앞에서 멈췄고 선아는 줄을 짧게 쥔 채 조용히 기다렸다. 몇 분간 움직이지 않던 다미는 바닥 냄새를 맡으며 한 발자국 내디뎠고 곧 선아의 발에 자신의 몸을 붙였다. 그 자세로 계단을 향해 조금씩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았다. 폐쇄된 공간이 아직 다미에게는 어려울 수 있었다. 계단을 몇 층 내려가는 동안 다미는 몇 번 멈췄고 선아는 서두르지 않았다. 바깥 공기를 처음 마주한 다미는 코끝을 떨며 주변을 둘러봤다. 세상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바닥에 발을 딛고 줄을 당기지 않고 선아와 함께 움직였다. 첫 산책은 단 3분 정도였고 아파트 입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다. 다미는 잔디 냄새를 맡고 돌 틈을 들여다보았고 한 번은 지나가던 고양이의 그림자에 긴장했다. 선아는 그 모든 반응을 받아들이며 걷는 속도를 조절했다. 돌아오는 길, 다미는 스스로 현관 앞으로 다가갔고 선아는 문을 열어주었다. 문턱을 넘은 다미는 조용히 거실 쪽으로 걸어가 담요 위에 앉았다. 그날 밤, 선아는 침대에 누우면서 다미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이 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다미는 침대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침대 옆 매트 위에 조용히 몸을 말았다.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려 매트 한 귀퉁이에 손끝을 올렸다. 다미는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 뒤, 다미는 준서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준서가 앉아있는 소파 옆으로 다가가 냄새를 맡고 그가 내민 손을 피하지 않았다. 아직 쓰다듬는 것까지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접촉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변화였다. 준서는 웃지 않았고 과장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봤고 그 시선은 다미에게 닿았다. 선아는 여전히 커뮤니티에 올린 글 하나만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접속을 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게시글을 열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화면만 바라봤다. 결국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게시글을 삭제했다. 보호 중인 진돗개 있습니다. 라는 문장은 이제 필요하지 않았다. 다미는 그날 이후 더 자주 선아에게 몸을 기댔다. 부엌에서 요리를 할 때, 거실에서 책을 읽을 때, 심지어 욕실 문 앞에서도 그녀의 발소리를 따라왔다. 모든 상황에서 다미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선아는 그 리듬을 존중했다. 산책 시간도 늘어났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까지 걸었고 다른 개와 마주치더라도 도망치지 않았다. 경계는 여전히 있었지만 혼란은 아니었다. 어느 날 선아는 퇴근 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하루는 유독 힘들었다. 학부모와의 마찰, 동료 교사의 무심한 말, 수업 시간에 울음을 터뜨린 아이. 그녀는 가방도 풀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다미는 옆에 다가왔다. 입을 벌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았다. 단지 그녀의 옆에 앉아 턱을 무릎 위에 얹었다. 선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다미의 목덜미를 가볍게 만졌다. 다미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선아는 알았다. 이 생명체가 자신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위로하는 방법이 말이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다미 역시 이제 이 공간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던 선아였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속으로 다미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고 다미의 털도 윤기가 돌았다.
병원에서 받은 영양제와 좋은 사료 덕분이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선아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미가 발치해서 자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느꼈다. 밤마다 어김없이 자리로 돌아오는 다미의 존재가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그날 밤, 선아는 다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너는 여기서 살아. 누구도 널 다시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다미는 고개를 들었고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 움직임은 작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확실했다. 이제 다미는 진짜로 여기 있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고 머무르고 있었다. 그것이 선아에게는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매일 밤 그녀의 옆자리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첫눈은 조용히 내렸고 다미는 처음 보는 하얀 바닥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에 놀라 멈춰섰지만 곧 익숙한 듯 걷기 시작했다. 선아는 뒤에서 조용히 줄을 잡고 있었다. 산책 코스는 여전히 새벽이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걷는 이 둘의 발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처럼 일정하고 편안했다. 12월이 되면서 선아는 반 아이들에게서 손편지를 많이 받았다. 그중 한 아이는 다미를 기억하고 있었다. 선생님, 그 강아지랑 잘 지내요? 무서워 보였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선아는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다미에게 보여줬다. 다미는 그저 코를 갖다 댔을 뿐이었지만 선아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연말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마음도 바빠졌다. 거리에는 장식이 걸리고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했다. 선아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히 다미와의 하루를 이어갔다. 준서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식사에도 다미는 자리를 지켰고 어느새 준서의 다리 밑에서 졸기도 했다. 예전의 경계는 사라졌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일어나던 반응은 거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아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귀가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동안 다미는 그녀의 다리에 몸을 붙였다. 아무 말 없이 단지 조용히. 문이 열리고 집 안에 들어서자 낯선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누군가 놓고 간 전단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반려동물 분양이라는 글씨와 함께 진돗개의 사진이 있었다. 선아는 잠시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구겨 쓰레기통에 넣었다. 다미는 이미 자신의 자리를 찾아 거실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선아는 오랜만에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다미를 처음 데려왔던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 삭제했던 게시글의 흔적까지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미의 사진을 처음으로 폴더에 저장했다. 그동안은 한 장도 찍지 않았었다. 다미의 눈빛, 귀의 각도, 꼬리의 곡선까지 담긴 사진 한 장이 모니터에 떴다. 선아는 그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파일 이름을 바꿨다. 우리의 첫 겨울 며칠 후, 선아는 동물병원에 다시 다녀왔다. 이번에는 예방접종과 건강상태 확인을 위해서였다. 수의사는 다미를 반기며 예전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칭찬했다. 체중이 늘었고 털 상태도 좋아졌으며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칩 확인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을 때 기계가 반응하지 않았다. 등록된 정보는 없었다. 수의사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이 아이, 처음부터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것 같네요. 선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편이 무겁기보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다미의 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다. 수의사는 새 등록 절차를 안내했고 선아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보호자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반려동물 이름. 선아는 망설이지 않고 담이라고 적었다. 보호자 이름 칸에는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다. 등록이 끝난 후 다미는 병원 문 앞에서 앉아 있었다. 선아가 줄을 당기자 천천히 일어났다. 병원을 나서던 길, 그녀는 다미에게 말했다. 이제 어디 가도
내 이름은 없어지지 않아. 다미는 그 말을 들은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고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선아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었다. 다미는 그녀가 아침 늦게까지 침대에 머무를 때도 곁을 지켰고 낮에 창문을 열면 조용히 그 앞에 앉아 밖을 바라봤다. 어떤 날은 준서가 둘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다. 선아는 그 사진들을 인화해 냉장고 옆에 붙여두었다. 사진 속 다미는 이제 공포를 품은 존재가 아니라 조용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설날이 가까워졌을 무렵 선아는 다미와 함께 짧은 여행을 계획했다. 인적이 드문 조용한 펜션이었고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곳이었다. 예약을 마친 후 그녀는 다미에게 말했다. 우리 같이 가자. 이젠 도망갈 필요 없어. 다미는 여행 가방을 바라보며 코를 킁킁거렸고 그녀는 처음으로 웃으며 목줄을 꺼냈다. 여행 첫날 밤 펜션방 안에서 선아는 다미가 자신의 무릎 위에 머리를 얹는 순간을 기억할 것이다. 외부의 자극에도 깜짝 놀라지 않고 조용히 사람 곁에 머무르는 그 존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선아는 그날 일기를 썼다. 이 아이를 다시 되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대신 이 아이는 스스로 살아남았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 시간이 더 흘렀다. 계절은 다시 바뀌었고 다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산책을 기다리거나 선아의 귀가 소리에 반응하며 뛰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명한 변화는 다미가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멈춰서 바라보고 낯선 공간에 들어가도 숨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선아는 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장 용감한 건 무서움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은 조용히 교실 안에 퍼졌다. 밤이 되었다. 선아는 다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등을 쓸어주었다. 다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내쉬었다. 선아는 그 조용한 호흡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구해낸 것도 구원받은 것도 없다. 단지 서로가 서로의 옆에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생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을 믿게 되는 과정은 우리 모두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때로는 말 없는 존재에게서 말보다 깊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묵묵히 곁을 지키는 시간이 진정한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것은 단지 한 강아지의 구출이 아닌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그 상처 위에 다시 희망을 쌓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 조용한 기다림이 또 다른 존재를 살릴 수 있다는 소중한 진리를 함께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채널에 힘이 되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떠오른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